네, 오늘 코나 N9 시승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코나 N9의 색상이 꽤 다양하죠.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느낌이 어떨지, 여기가 지하 주차장이라서 외부에서 봤을 때와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주차장이 좀 밝은 편이어서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란색이네요. 옆에는 약간 뭐 시멘트 같은 독특한 색상이에요. 오른쪽에는 회색인데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회색 느낌은 아닙니다. 좀 독특한 느낌의 회색이고 빨간색이죠. 저 앞쪽에는 하늘색 차도 있고요. 제가 리뷰할 차는 이 모델입니다. 짙은 회색이죠. 코나는 실제로 봤을 때 빨간색보다도 저쪽에 있는 파란색이나 이 하늘색 아니면 회색이어도 좀 이 밝은 회색, 이런 좀 밝은 계열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해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볼 차는 현대 코나입니다. 1.6 터보 기본 모델,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오늘 영상에서 보고 계시는 N9,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파워트레인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모델이 이 N9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 보시면 일반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디자인과 실내,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한 리뷰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코나는 N9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 앞범퍼가 달라요. 일반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과 완전히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론트 그릴의 약간 반광, 이 플라스틱 재질도 다르고요. 앞범퍼의 형상 자체가 다릅니다. 현대 엠블럼도 이 프론트 그릴 가운데로 쭉 박혀 있고요. N9 배지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뚫려 있진 않지만 그렇게 보이는 파츠를 저기에다 달아놨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N9답게 훨씬 공격적이고 좀 스포티한 맛이 좀 살아 있습니다. 주간주행등, 방향지시등을 겸하고 있는 주간주행등과 헤드램프가 이렇게 아래 위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더 눈매가 좀 날카로워졌죠. 아주 진하진 않은데 주간주행등이 들어오고요. 방향지시등을 켜면 그 주간주행등이 방향지시등을 이렇게 겸하고 있습니다. 도트 DRL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약간 공기역학 성능 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차원에서도 좀 많이 과격하게 이런 것들을 꾸며놨습니다. 여기는 막혀 있지만 이쪽은 뚫려 있어서 브레이크 시스템, 냉각 효율도 키우고 공기 저항도 좀 줄이죠. 앞범퍼가 꽤나 낮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도 보시면 스키드 플레이트를 쭉 길게 덧대놔서 좀 공격적인 맛을 살립니다. 한국 타이어 벤투스 S1 노블 2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235, 45R 19인치 타이어입니다. N9 전용 서스펜션 을 장착을 했어요. 하체 감각도 더 단단하고 좀 통통거리고 운전 재미를 키운 거죠. 파워트레인은 동일합니다. 1.6 터보의 7단 DCT 듀얼 클러치 기어박스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최고 출력 198마력은 뭐 일반 모델과 N9이 동일하고요. 네 바퀴 굴림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옵션 이고요. 이 모델은 인스퍼레이션 트림입니다. N9 같은 경우에는 모던과 인스퍼레이션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이 모델은 인스퍼레이션입니다. 꽤나 선명하게 잘 보이는 테일 램프 형상이고요.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날카로워졌죠. 그 아래에 안개등과 방향지시등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N9은 뒤 아랫부분이 과하게 좀 공격적인 디자인이 좀 느껴집니다. 리어 디퓨저가 상당히 크죠. 무광 플라스틱으로 저렇게 꾸며놨고요. 2발짜리 듀얼 머플러 팁도 깔끔하게 달아놨습니다. 뒷공간 한번 보시면요, 소형 SUV라서 실내 공간이 대단히 넓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 아래쪽으로 스티로폼 성형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걸 들어 올려보면 여기에는 펑크 수리 키트가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뭐 40mm 정도 커지고 이 뒷좌석 다리 공간이 약 13mm 정도가 길어졌다고 해요. 근데 여전히 딱 보기에도 그렇게 여유 있거나 넓은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뒷시트는 여기 레버를 통해서 6대4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폴딩을 하면 경사도가 있어서 완전히 평평한 바닥은 아니지만 떠 있는 부분이나 그런 건 없이 딱 붙어 있어 가지고 매트 정도 깔고 쓰면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평소에 운전하는 시트 포지션이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제가 한번 뒤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 시트 등받이 각도가 푸근하고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그런 각도는 아닙니다. 그냥 쓸만하다, 실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건 따로는 없습니다. 뒷시트도 2단계로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뒷문 도어 포켓도 보면 여기에 텀블러나 물병 같은 걸 꽂아 놓을 수 있는 홈도 마련되어 있고, 근데 좀 좁은 편입니다.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는 따로 없네요. 포트가 하나 마련되어 있고 조그만 포켓이 있습니다. 뭐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적인 크기의 썬루프입니다. 창문을 내리면 이렇게 끝까지 완전히 내려가기 때문에
개방감이 답답하거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 운전석 뒤쪽에는 뭐 포켓이나 그런 게 없는데 이 운전석 옆자리 뒤쪽에는 이렇게 그물로 주머니도 만들어 놨습니다. 뭐 우레탄으로 이렇게 씌워놓기도 하고 했지만 뭐 재질감이나 그런 것들은 고급스럽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뭐 B 세그먼트에 속해 있는 SUV의 뭐 2천만 원대 가격 그리고 뭐 모델 컨셉 그런 걸 생각하면 뭐 이해할 만한 수준입니다. 크렐 오디오가 들어가 있네요. 뒤에보다는 앞쪽 도어 포켓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긴 한데 낮아요. 깊이감 자체가. 전동으로 시트 자세를 맞출 수가 있고요. N 로고가 붙어 있는 시트고요. 아주 대단히 뭐 자세를 전투적으로 잘 잡아주는 버킷까지는 아니지만 편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올바른 자세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파이핑과 빨간색 스티치로 이렇게 멋을 냈고요. D컷은 아니지만 이 N 엠블럼도 붙어 있고 빨간색 스티치 그리고 림이 살짝 두툼하고 손인 잡는 부분에는 타공도 꼼꼼하게 해놓은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 휠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게 좀 무난하고 근데 N9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이 전체적인 파이가 작았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10.25인치 LCD 풀컬러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좀 특이해요. 이 계기판 테두리 쪽에 뭔가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처럼 덧대놔서 이 통째로 박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안쪽으로 꽤나 쑥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4바퀴 굴림 시스템이라서 앞뒤 트랙션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비가 지금 468km 정도를 탔는데 8.2km/L가 나왔네요. 이 시승 행사에서 지금 꾸준히 열심히 오늘 다양한 분들이 운전을 했을 텐데 그래서 아마 주행 상황과 조건은 최악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8.2km/L가 나왔으니까 괜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체크도 가능하고요. 반자율 주행 관련한 버튼들은 이쪽에 모여 있고요. 여기 인포테인먼트 관련한 버튼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에어컨 좀 꺼줘. 에어컨과 공조를 같이 끌까요? 예. 아무튼 뭐 음성 인식 기능 괜찮습니다. 이 주행 모드를 고르는 제자리로 이렇게 놓으면은 움직이는 다이얼은 이쪽 기어 노브 옆으로 붙어 있는데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의 디자인도 바뀌고요. 주행 모드마다 바뀔 때 이 그래픽도 화려하지만 뭐 속도나 선명도나 그런 것들도 꽤 괜찮습니다. 9인치대에서 10.25인치로 커진 터치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차에서 너무 이제 자주 접해서 익숙해진 그런 메뉴들이 들어 있고요. 그 아래로 오디오 전원 버튼 그리고 맵, 내비, 뭐 셋업 같은 이런 한 번에 직관적으로는 찾아 들어가서 자주 쓰는 물리적인 버튼들도 잘 정돈해서 달아뒀습니다. N9이라서 이 가운데에 빨간 포인트 그리고 이쪽 가로로 긴 송풍구에도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좀 주고 있어요. 그 아래로 공조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이고요. 액정 디스플레이 모니터 통해서 정보를 확인을 하고 바람 세기 그리고 온도를 여기 설정하시면 됩니다. 뭐 공기청정 모드도 들어있어서요.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되었다고 하네요.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면 여기에 이 안쪽으로 약간 뭔가 이런 정도 이렇게 넣어둘 수 있는 포켓이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플라스틱으로 띵 마련되어 있어서 약간 뭘 넣어두면 좀 달그락거릴 수도 있겠습니다. USB 포트 2개, 12V 파워 아울렛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덮개도 마련을 해놨네요. 그 뒤로 무선 충전 지원되는 패드 있습니다. 바로 불 들어오고 충전 시작하죠. 충전 속도나 반응도 무난한 편입니다. 기어 노브의 디자인 자체도 좀 다르고요. 기본 모델이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공격적이고 N 그리고 빨간색 스티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로 3단계 열선과 3단계 통풍, 양쪽 모두 열선과 통풍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도 되고요. 이 뒤쪽 상황을 보여주는 모니터와 그리고 앞뒤 센서로 인식을 하는 그래픽이 같이 동시에 표시가 돼요. 기어 노브 뒤쪽으로 컵홀더가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예 깊이감이 조금 더 있거나 아니면 아반떼에서 보여줬던 이렇게 끼었다 뺐다 해서 깊이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적용되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게다가 여기 뭔가 지지 역할을 하는 홀더도 없어서 뒤에는 조금 더 넓고요.
앞에는 조금 작은데 이게 일반적인 물병인데 이 앞에다 놔도 헐렁헐렁합니다. 옆으로 수납 공간이 또 하나 있죠. 센터 콘솔의 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이 물병을 이렇게 넣으면 안 다쳐요. 깊이감도 그렇게 깊지 않은 거죠.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넣어야 이렇게 닫힙니다. 요즘에는 쉽게 볼 수 없는 선글라스 케이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트 포지션 맞춰보고요. 틸팅과 텔레스코픽은 수동입니다. 시트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좀 높은 편이에요. 가장 낮게 지금 제가 맞춰놓은 상태인데 조금 더 낮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높이감이 있습니다. 정차 중에 지금 에어컨을 끈 상태인데 실내로 파고드는 소음은 거의 없고요. D 모드에다가 두면 좀 둥둥둥둥 거리면서 들어오는 이 진동이 좀 있습니다. 좋지 않은 길을 좀 달리면 좀 딱딱하고 통통거리는 느낌이 제법 살아납니다. 하지만 N9이니까요. N9은 서스펜션도 일반 모델이나 하이브리드와 좀 달리 가져가서 승차감을 조금 포기하는 대신 운전 재미를 키운 모델이라 이 정도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1.6 터보 가솔린 엔진에 방시턱을 지금 조금 세게 넘었는데 거칠긴 거칩니다. 1.6 터보 가솔린에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호흡을 맞추고 있고요. 최고 출력은 196마력에 최대 토크는 27.0kg/m입니다. 그 27이라고 하는 토크가 1600rpm부터 터져 나오기 때문에 실용 영역에서 운전에 스트레스가 없고 작은 차체를 다루기엔 무난한 능력이죠. 터보렉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터보렉 때문에 가속이 더디거나 아쉽다기보다 답답하다기보다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달려나가다가 어느 정도 RPM이 높아지고 부스트가 차면 후반에 조금 더 훅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차가 작고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운전 시야는 상당히 편합니다. 지금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속 페달을 한 20-30%쯤 이렇게 지그시 밟으면 이 듀얼 클러치의 직결감이 살아나면서 꽤 시원하고 꾸준하게 속도를 올려 붙입니다. 그러다 풀 스로틀을 하면 6500rpm까지 꾸준하고 무난하게 계속 속도를 올려 붙여요. 가속이 뭐 아주 엄청나게 빠르거나 막 무시무시하진 않지만 또 작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스티어링 휠은 저속이나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좀 가벼운가 싶은데 이 속도에 따라서 이 더해지는 무게감이 상당히 커요. 좀 속도가 높아지면 A필러와 사이드미러를 타고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조금 실내에서 거슬리네요. 정숙성이 대단히 훌륭해서 뭔가 실내를 은은하게 파고드는 엔진음과 배기음을 즐기면서 달린다는 그런 맛은 좀 떨어지고요. 엔진음도 소리가 좀 듣기 불편하거나 좀 뭔가 안 좋아요,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무난한 수준이고요. N9이면 배기음이 조금 더 좀 우렁차거나 간간이 좀 이 백파이프가 툭툭 터지는 소리 정도라도 좀 날까 싶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아주 얄궂게 높은 과속 방지턱이나 아주 노면이 지저분한 곳을 달리는 게 아니라면 타이어가 끈끈하게 도로를 물고 안정적으로 달리는 맛이 제법 좋습니다. 롤이나 피칭이 심해서 뭔가 재미있는 운전을 방해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주행 모드를 한번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가속 페달 반응이 조금 더 날카로워지고요. 핸들도 조금 더 팽팽하게 긴장을 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다 놓으면 살짝살짝 휘파람을 부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차의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제외하면 198마력의 27이라고 하는 토크를 온전히 뽑았으면서 나름 활발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즐기기에 적당할 것 같아요. 코너링 성능이나 안정감도 괜찮습니다. 크게 울렁이는 둔턱이 있는 도로를 좀 달려보겠습니다. 타이어가 그립을 놓치는 일도 거의 없고요. 여기가 저속에서는 너무 좀 단단하고 통통한가 싶은데 고속이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좀 달리면 느낌이 꽤나 괜찮습니다. 스티어링 세팅을 좀 달리하고 달리 조율된 타이트한 서스펜션을 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큰 차이를 보여주긴 합니다. 승차감이 좋아요는 아니지만 승차감이 정말 나쁘고 불편해요 라고도 절대 하지 못할
무난한 수준이면서 거기에다가 운전의 재미나 밸런스도 제법 잘 챙겨놨습니다. 지금 이 인스포레이션 모델은 2,800만 원이 넘는 시작가를 가지고 있고요. 옵션들을 조금 더하면 3,000만 원쯤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멀 모드건 뭐 스포츠 모드건 스마트 모드건 이 가속 페달이 기본적으로 좀 가볍고요. 상당히 다루기 쉽고 편하게 세팅을 잘 해놨습니다. 7단 DCT의 반응이나 궁합도 괜찮아요. DCT는 클러치가 없고 알아서 변속을 해주는 수동 변속기라고 이해하시고 다루시는 게 좋습니다. 작고 실용적이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운전 재미도 좀 느낄 수 있는 국산 소형 SUV를 찾으신다면 한 번쯤 둘러보시고 꼭 한번 타보십시오. 꽤나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디자인이 코나는 N9인 것 같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더 유쾌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고맙습니다.